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이 최근 발간한 레이지라는 저서가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죠.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무려 17번이나 인터뷰를 했고,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상대로 광범한 취재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트럼프 백악관의 속사를 들여다보고 외교안보 정책의 난맥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초강대국 미국의 최고 지도부가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 허술한 구석이 의외로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 80쪽 전후에 2017년 미국 간 긴장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완성을 향해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고, 여기에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 같은 그런 험악한 수사를 사용하면서 최대의 압박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으로 발사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초래할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고뇌하는 모습, 그리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퇴근 시간에 조용히 워싱턴 대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미국 전략사령부가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 미국이 핵무기 80개를 사용해서 대응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마치 작게 5027에 포함된 것처럼 우드워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 타격 계획인 작게 5015도 업데이트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밥 우드워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작게 5027에는 핵무기 사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주장이 맞는 말인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무력 사용과 관련된 국제규범, 북한의 법적 지위,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 원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는 당국자들의 지식 수준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무력 사용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자위권입니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 헌장 51조에서 무력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단 2가지 예외만 남겨뒀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안보리가 무력 사용을 승인했을 경우, 또 하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자위권은 1830년대부터 국제법상 확립되어 온 주권국가의 고유 권리고 다른 모든 권리에 우선합니다. 유엔 헌장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해온 주권국가의 고유 권리를 재확인한 거죠. 이건 국제법이나 조약으로 제한할 수도 없는 불가침권입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 당시에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시 교전규칙이라는 걸 제정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전규칙에도 자위권은 교전규칙에 그 어떤 규정으로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전규칙과 자위권이 충돌하면 자위권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격의 임박성과 대응의 비례성입니다. 국제법상 자위권은 국내 형법상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입니다. 임박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먼저 맞아보고 대응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발사가 임박하면
선제 공격도 용인된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거나 발사대에 장착하는 단계에서 이걸 제거하더라도 정당한 자유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란 응징보복을 할 때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무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했다고 우리 군이 북한 해군을 전멸시키거나 또 북한이 동두천 미군 기지에 포 몇 발 쏘았다고 미국이 평양에 미사일 수천 발을 퍼부어서 초토화시키면 이건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나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장거리 미사일 ICBM으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자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를 주는 거죠. 미사일 탄도를 보면 떨어지는 지점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하와이, 알래스카, 미국 본토 같은 데로 날아오면 미국은 1차적으로 북한 미사일 요격에 나서겠지만은 핵무기로 북한을 타격하는데도 제약이 없습니다.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ICBM은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만 만듭니다. 재래식 탄두를 공격하기 위해서 ICBM 만드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으로 ICBM을 쏠 때는 당연히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해서 쏘는 건데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미국이 핵무기로 반격하는 걸 문제 삼을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유권 행사 차원에서 핵무기 사용을 결심할 때 한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도 없고 물어볼 시간도 없을 겁니다. 북한이 2017년 화성 14, 15 미사일을 발사할 때처럼 미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험 발사할 때는 핵탄두가 실려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실질적 피해를 줄 위험도 없기 때문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연료 주입이나 발사대에 올린 단계에서 미국이 선제 공격하려면 이 경우에도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한 자유권 행사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시험 발사를 하려고 하는지 실제 미국을 공격하려는 건지 그 의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핵으로 먼저 공격하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부담의 무게를 미국 대통령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때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미리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반격할 경우에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사전 협의할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우리 정부의 보안 유지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두 가지의 착각이나 무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자위권 행사에 우리 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참견이 가능한 걸로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능력도 없고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신해서 책임질 이유도 방법도 없는데 무슨 수로 미국의 자유권 행사를 막을 겁니까? 다만 미국이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한미연합사 휘하의 병력과 자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착각과 무지는 청와대 안보실이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미국이 인정하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부 동의 없이 북한에 무력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미국은 한 번도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게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몽골이나 다름없는 독립국가입니다. 1948년 12월 12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195호
2항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마치 한국이 북한에까지 관할권을 가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의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가 실시된 지역, 즉 38선 이남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로 명시가 되어 있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우방국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6.25 때 평양 수복 후에 1950년 10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군중대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유엔군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통령 자격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유엔군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수복 영토라고 부르는 북한 지역이 참전국 입장에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관할 하에 있는 유엔군 점령지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 거였습니다. 청와대가 작게 5027에 핵무기 사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5027은 북한이 재래식 무력으로 전면 남침했을 때를 가정해서 만든 한미연합작전 계획이지 미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작전 계획이 따로 있겠지만은 미국 정부가 핵무기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는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에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극비사항입니다. 핵무기 사용 계획이 있어도 우리 정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한미연합작전 계획인 5027의 경우에도 핵무기 사용 계획이 거기에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핵무기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작계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핵무기를 응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드워드는 왜 5027의 핵무기 80개 사용이 포함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우드워드가 설명한 그런 상황에서는 5027이 적용되는 게 아닌데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사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함부로 우드워드에게 누설했을 리는 없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면 군사적 대응에 핵무기 80개를 사용해야 할 가능성을 언급했을 수가 있고 또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작게 5027, 5015 같은 것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계기에 주어들은 단편적 지식을 짜맞추어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지식이 제한된 우드워드가 핵무기 80개 사용 계획이 마치 5027에 포함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이 미국 영토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평상시에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자신과 북한 체제가 더 이상 생존을 이어가는 게 의미가 없고 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니까 오늘 꼭 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집단 자살을 선택할 때만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집단 자살하는 사교 집단이 있긴 하지만은 김정은은 집단 자살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는 권력 유지와 영속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드워드의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언제든 요격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퇴근 후에 관사에 있을 때나 차량으로 이동 중에도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요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모바일 지휘 통제 장비를 운용하는 팀이 항상 가까이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샤워할 때 미사일이 날아올 상황에 대비해서 샤워장에 유사시에 비상등이 반짝이고 비상벨도 동시에 울리는 이중의 경보장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고 있을 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어나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바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항상 트레이닝을 입고 잤다는 일화는 제가 대통령을 보좌할 때 소홀했던 점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답변하는 시간에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지휘 통제를 할지, 차량으로 이동할 때와 잠들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그게 늘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정우TV의 천정우였습니다.